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회귀 분석 네 번째 시간으로 범주형 독립변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 이익률 이거는 우리가 네 단계 스케일로 보면 척도로 보면 이게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거죠. 기업 연령, 이거 역시도 비율 척도에 해당할 거고요. 교육 참여율 마찬가지고, 직원 참여 이건 5점 스케일로 측정한 거여서 등간 척도, 구간 척도, 등간 척도에 해당할 거고요. 급여 격차 이거는 이제 비율 척도에 해당합니다. 이 급여 격차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가장 급여가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이 몇 배 차이인가 하는 비율로 나타낸 변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산업하면 제1차 산업에 해당하는지 2차 산업에 해당하는지 3차 산업에 해당하는지 대분류 기준에서 이 산업을 넣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산업 같은 이 변수, 이거는 결국 범주형 변수죠.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이 범주형 변수, 그 다음에 이 고용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용 조정 같은 경우에 고용 조정을, 인력 구조 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0과 1로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범주형 변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형 변수가 이 y 변수에 이게 종속 변수로 쓸 건데요. 이 y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뭐 이 오른쪽 회기식의 오른쪽에 독립 변수에 포함을 시키고자 할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범주형 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더미 변수라고 하면 바로 0 혹은 1의 값을 갖는 이항 변수입니다.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라고도 하는데요. 바이너리 이진법 있죠. 수학에서 이진법 형태로 0과 1의 값으로 표시하는 변수를 더미 변수라고 하는데, 이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범주가 3개 범주가 있다 그러면 더미 변수 3개를 만들어서 더미 변수로 바꿔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렇게 바꿔준 더미 변수를 가지고 회기식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때에 반드시 앞에서 만들었던 이 더미 변수 개수 중에서 더미 변수 하나를 제외하고 그 제외한 더미 변수를 비교 집단으로 쓰게 됩니다. 비교 집단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이 되는데, 반드시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더미 변수들을 회기식의 독립 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더미 변수 모두를 전부 이 회기식에 넣게 되면 회기식 자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더미를 제외할 것인가 했을 때 그거는 어느 더미를 제외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분석 결과의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이 범주 변수를 더미 변수로 전환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기계학습, 뭐 인공지능 학습 있죠. 이 기계학습에서는 이 더미 변수로 전환하는 것을 이 원핫 인코딩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혹시 이제 기계학습에 관심이 있어서 다음에 혹시 그쪽으로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배운 더미 변수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원핫 인코딩에 해당한다 하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미 변수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데이터 중에서 산업 그 대분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대분류가 있었죠. 그러면 각 기업이 어느 산업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산업에 속하면 1, 2차 산업에 속하면 2, 3차 산업에 속하면 3, 이러한 변수지요. 산업이라고 하는 변수, 범주 변수죠. 그러면 이걸 더미 변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3개의 범주가 있으니까 이 3개의 범주를 따서 산업 1, 산업 2, 산업 3 해서요, 더미 변수 3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세 개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산업 1은 이 1차 산업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가 되고요. 산업 2는 2차 산업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가 되고요. 산업 3은 3차 산업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더미 변수를 바꿔줄 때는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1차 산업에 이 기업 A 같은 경우 1차 산업에 속하니까 1차 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1차 산업을 나타내는 더미에는 1의 값을 표시해 주고요. 나머지에는 0의 값을 표시해 주는 거죠. 해당 안 되는 산업이니까요. 더미 변수니까요. 기업 B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에 속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2차 산업의 더미 변수에는 1의 값을 주고요. 나머지에는 0을 줘야죠. 3차 산업은 산업 3의 더미에 1의 값을 주고 나머지는 0의 값을 줘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더미 중에서 어떠한 그 개체든지 어느 하나에서는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0의 값을 갖도록 표시가 돼야 이게 제대로 더미 변수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이 더미 변수들을 회기식에다 넣을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이 더미 변수, 이 산업 2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이 C1이라고 표시하고요. 산업 2를 C2라고 표시하고 산업 3를 C3라고 변수명을 이렇게 줬다면 카테고리 변수명을 줬다면 이 경우에 회기식을 C3을 일단 제하고 이걸 제하고요. 제하고 C1과 C2만을 독립변수에 포함을 시켰죠. 물론 이제 이 뒤에 이 회기식 뒤에 다른 뭐 통제 변수들을 넣게 되면 통제 변수들을 또 이제 넣게 되죠. 다중 회기 분석에서 배웠듯이. 그러나 어찌됐건 이 범주형 변수에 한정해서 표시를 하면 하나의 더미 변수를 제외를 해두고 나머지 범주 변수를 각각의 독립 변수로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주 변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데이터셋에서 그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엑셀 파일로 먼저 더미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에 이 학업 성취도 관련된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는 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셋에서는 이 성별과 이 반이 범주형 변수에 해당한 이 변수죠.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세 반이 있어서 1, 2, 3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몇 반에 속해 있는지 그러면 이 반이라고 하는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먼저 더미 변수 이름을 먼저 줘야겠죠. 그럴 경우에 반 1, 반 2, 반 3 이런 형태로 일단 더미 변수 명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반에 있는 이 변수 값들을 더미화 할 텐데 이 반 1은 1반에 속한 아이들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 반에 속한 아이들은 다 0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엑셀에 조건부 함수식이 있죠. if라고 하는 함수식인데요. 이 if라고 하는 함수식에 여기에 변수는 지금 이 컬럼이 A, B, C, D, E에 해당하고요. E의 두 번째 그래서 여기에다가 2의 두 번째 칼럼이 만약 1이면 여기서 1이면 그러면 결과로 이 변수의 값을 1을 줘라. 이렇게 이제 잠깐만요. 이게 1이면 이 2가 1이면 이 반 1에다가 1의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이 아닌 경우 false인 경우에는 0의 값을 줘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이니까 1의 값을 줬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카피를 해 볼게요.
다른 칼럼으로 전부 그 함수식이 동일하게 적용될 테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보면 그러면 그 함수식이 각각에 다 적용이 됐죠. 2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0의 값이 들어왔고요. 1반 1, 3반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1반의 더미 변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 2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if 조건문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값이 이번에는 2일 때 이 더미 변수 값에 2를 주고 아니면 0의 값을 줘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해주면 여기까지만 카피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카피가 되겠죠. 그러면 2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에 1의 값이 주어졌죠. 1반의 경우에는 0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if 같이 e2가 3일 경우에는 1의 값을 주고 아닐 경우에는 0의 값을 줘라. 이렇게 해서 카피를 쭉 해보면은요. 이번에는 이 1의 값을 갖는 경우를 보면 여기 3반에 해당하는 아이가 1의 값을 가졌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이 더미 변수에서 1의 값은 한 번만 갖게 되죠. 이게 1의 값이 겹쳐 있다거나 이러면 한 개인이 1반에도 1이고 3반에도 1이라든지 이렇게 겹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미 변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SPSS를 가지고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변수명을 먼저 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SPSS를 보면 여기에 그 데이터 보기 하면 바로 이 데이터가 있는 창이 열리고요. 여기에 변수 보기 하면 이 변수 이름들이 변수의 특성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미 변수명을요. 반 1, 반 2, 반 3 이렇게 만들고요. 소수점은 더미 변수니까 소수점은 없는 거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리 돌아가서요. 자, 반 1에 더미 변수를 만들 때는 이때는요. 여기에 이 변환이라고 하는 데 가셔서 변수 계산이 있습니다. 이 변수 계산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목표 변수는 반 1이 되는데요. 여기에 반 1에다가 1의 값을 줄 때는 1의 값을 언제 줘야 되는가 해서 여기에 조건을 이제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만 1의 값을 줘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반이라고 하는 변수 있죠. 이 반이 1의 값을 가질 때만 반 1의 더미 값에 1을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면 그러면 아마 일반인 경우에 1의 값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일반에 1의 값들이 들어가 있죠. 1의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점으로 되어 있는 아직 그 결측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반 1은 목표 변수는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0의 값을 줘라. 어떤 조건일 때 이때는 반의 값이 여기에 1이 아닐 때, 이게 아닐 때라고 할 때 앞에 tilde equal을 쓰게 되는데요. 1이 아닐 때 0의 값을 줘라.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기존 변수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네, 변경하고 이 창을 결과창을 닫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2반인 경우는 0이죠. 3반인 경우도 0이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반 1이라고 하는 더미 변수가 채워졌습니다. 만드실 수 있겠죠. 반 2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변환 변수 계산 들어가서 이번에는 반 2라고 하는 더미 변수에 그 1의 값을 주고요. 조건은 반의 값이 이번에는 2일 경우에 한해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 2의 경우에 2반인 경우만 우선 1의 값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0의 값을 줘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2반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죠. 2반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반 2의 더미 변수가 만들어졌죠. 반 3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엑셀과 SPSS로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드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그러면 범주형 독립 변수를 회귀 모형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앞에서 범주형 변수를 만든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상 데이터인데요. 85명의 학생 데이터인데요. 학업 성취도를 10점 스케일로 해서 측정을 했고요. 지능, IQ, 부모 경제력을 5점 척도에다가 표시하도록 해서 부모 경제력, 그리고 성별, 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반에 속해 있는지 그 반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지는가 하는 걸 이제 보고자 할 게 바로 이 반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 반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보고자 했을 때 우리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더미 변수 3개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를 제외 두고 나머지 2개를 독립 변수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돌릴 때는 이 분석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 회귀 분석에서 선형 회귀 모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게 학업 성취도니까요. 이걸 이쪽으로 밀어넣고요. 이 독립 변수에는 우선 이 반 효과만 보기 위해서 반만 집어넣을 텐데 그 중에 3반에 해당하는 그 더미를 제외하고 반 1과 반 2를 독립 변수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항상 SPSS를 돌리면 뭔가를 실행하고 나면 새로운 창이 이렇게 결과 창이 뜨는데요. 결과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회귀 일종의 그 다중회귀 모형처럼 여기에 반 1 개수가 나왔고요. 반 2에 관련된 회귀 개수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T 검정, 유의 확률, P 값 뭐 등등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리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각 반에 그 더미를 만들어서 회귀 개수를 회귀 분석을 했어요. 회귀 분석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의 회귀 개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린 회귀식은 바로 이 2개의 반을 집어넣어서 회귀식을 돌렸습니다. 1반과 2반을. 그리고 3반을 이제 비교 집단으로 남겨뒀고요. 그러면 자, 이 회귀식에서 회귀 분석을 하면 이 개수 값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통계 패키지가요. 그게 이제 값들이 나왔다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알려진 값이라고 이제 전제하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회귀 개수를 해석할 수 있는지. 먼저 이 회귀식으로부터 일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 y 값이 얼마일까, y 햇 값이 얼마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일반의 y 햇 값, y의 평균 값이 되겠죠. 일반에 속한 아이들만의 평균 값이니까요. 그 경우에는 C1 더미, C1 일반에 해당하는 더미 값은 더미 값의 1을 갖고요. 1의 값을 갖고 일반에 속하는 아이들은 이 C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의 경우에 이 y 햇 값을 구하고자 하면 이 C1에 1을 넣고 C2에 0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나오는 y 햇 값이 B0 플러스 B1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죠. 2반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C1의 값은 0이고 C2의 값은 1의 값을 갖겠죠. 그렇게 넣었더니 평균 값이 B0 플러스 B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3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반의 경우에는 이 C1의 값도 3반에 속한 아이들은 0, C2의 값도 0이겠죠. 그래서 이 C1과 C2에 0을 집어넣으면 3반 아이들의 평균은 이 B0 있죠. 이 B0 절편. 이게 바로 3반 학생들의 평균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1반과 3반 사이에 차이 있죠. 이 B1. 이 B1이 일반 평균과 3반 평균 사이의 차이인 겁니다. 평균 차이. 그리고 2반과 3반 사이의 차이는요. 이 B2가 2반과 3반 사이의 평균값 차이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 C3에 해당하는 3반에 해당하는 더미를 비교 집단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나면 바로 이 비교 집단의 평균을 기준해서 이 개수들이 2반의 개수, 1반의 개수 각각이 3반의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더미 변수에 딸린 회귀개수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 일반 평균값과 3반 평균값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B1이라고 그랬고요. B2는 2반과 3반 사이의 평균값 차이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에 포함된 더미의 회귀 개수는 해당 집단의 y 평균과 비교 집단의 y 평균 간의 차이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귀 분석을 돌릴 때 아까 우리가 돌릴 때는 3반을 제외하고 1, 2반만 포함시켰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돌렸는데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면 1반의 개수가 1.499죠. 그리고 상수는 B0에 해당하는 거 6.792고요. 그 다음에 2반 B2에 해당하는 게 1.342가 되죠. 그렇게 보면 이 1.499는 1반과 3반 사이의 평균 차이가 되고요. 평균값 차이, 학업 성취도의 평균값 차이죠. 그 다음에 2반의 회귀 개수는 3반의 6.792보다 1.342점 더 높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3반과 1반 간의 차이, 또 3반과 2반 간의 차이 눈여겨보시고요. 이번에는 2반을 제외하고 1반과 3반만 회귀식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세요. 2반의 평균에 해당하는 게 8.133이 나왔고요. 3반의 회귀 개수가 마이너스 1.342였죠. 조금 전에 3반을 비교 집단으로 놨을 때 2반과 3반 사이의 차이가 2반이 1.342만큼 높았죠. 이번에는 비교 집단이 2반이고 여기가 3반이니까 이번에는 3반의 평균 점수는 2반의 평균 점수보다 1.342 낮다. 이렇게 돼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2반을 레퍼런스로 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1반과 2반 간의 평균 차도 이번에는 나올 수 있죠. 그 차이는 0.157점 차이입니다. 상당히 미미한 차이네요. 1반과 2반 간의 차이는. 이번에는 1반을 레퍼런스로 잡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돌렸을 때 3반을 비교 집단으로 했을 때 1반과 3반 사이의 차이가 1.499였거든요. 1반이 이만큼 더 높았는데 이번에는 비교 집단을 1반으로 하니까 3반은 1반보다 이만큼 낮다 해서 마이너스 회귀 개수가 나왔죠. 그리고 2반보다 1반이 0.157 높았죠. 앞에서. 이번에는 1반에 비해서 2반이 이 정도 낮다 해서 마이너스가 붙어 나왔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더미를 카테고리를 비교 집단에 놓느냐, 1반을 비교 집단, 2반을 비교 집단, 3반을 비교 집단 각각 놓고 돌려봤는데요. 결과는 동일하죠. 그래서 어느 반을 비교 집단으로 남겨두든 분석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서는 이 범주형 변수만을 독립 변수에 포함을 시켰는데 여전히 반 효과가 반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전환해서
독립변수에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1반과 3반 사이의 차이, 또 2반과 3반 사이의 차이는 상당히 이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1.34, 1.499 이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반론이 또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떤 반론이냐면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 얘기했듯이 자, 1반이 3반보다 성적이 좋고 2반이 3반보다 성적이 좋다는 게 그렇다면 1반과 2반의 선생님들이 3반 선생님보다 훨씬 더 훌륭해서 잘 가르쳐서 그래서 성적이 더 좋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그걸 순수하게 반효과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할 때 반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꼭 그건 아닐 거다. 왜냐하면 제3의 교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 교란 요인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교란 요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반 배치를 할 때에 지능이 좀 더 좋은 학생들이 1반과 2반에 배치가 되고 그러지 않은 학생이 3반에 배치돼서 그렇지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그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그렇지 반드시 그게 반 효과라고만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우리는 통제 변수로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를 통제 변수로 추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지능이라고 하는 제3의 교란 요인을 통제를 해주자. 이런 경우 같으면 앞에서 반효과를 보기 위해서 돌린 회귀식에다가 지능이라고 하는 X변수, 지능이라고 하는 제3의 변수를 측정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반 배치를 할 때에 그야말로 무작위 배정으로 어느 학생이 몇 반에 속할지 그야말로 이거는 바이 찬스 무작위다 이렇게 배정을 했다면 그런 반론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이미 통제가 됐어. 그 가능성은 이미 통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무작위로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반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작위로 배정되는 경우를 이제 실험 설계라고 했는데 이런 실험 설계를 한 다음에 그런 이 반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제3의 변수를 굳이 회귀식에 넣어서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지금 예를 드는 경우에는 이런 실험 통제가 실험 설계가 아닌 걸 가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그 회귀식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학이라든지 실험 설계를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 주로 결과가 나오면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실험 설계가 아닌 경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반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상당히 취약해요. 그런데 이 회귀 분석은 그 제3의 변수 통제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도 아주 이 회귀 분석이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능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 분석을 돌려서 결과를 가져온 걸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여기에 보면 1반, 2반을 더미를 넣었고요. 거기에 지능이라고 하는 제3의 변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번에는 보십시오. 이 일반하고 이 통제 변수 있죠. 이 비교 집단. 비교 집단 같은 경우에 비교 집단은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회귀식을 이제 쓴다고 해보세요. 회귀식은 y-햇은 마이너스 9.234 더하기 0.164 IQ 더하기 0.720 일반 그 다음에 더하기 0.847 2반 이렇게 이제 회귀식이 될 텐데요. 그러면 지능이 예를 들어 100인 학생을 가정했을 때 할 경우라면 그 지능 X에다 100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일단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서 보는 거는 앞에서는요. 이 t-테스트 결과 이 t-테스트 결과에서 이 t 값이라든지 이 부분이 일반에 해당하는 t 검정도 상당히 이게 유의하게 나왔어요. 이 p 밸류가 0.00 얼마가 나왔어요.
2반도 더 낮게 나왔고요. 그런데 실제 이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번 AT 검정, 일반 AT 검정은 이제는 알파 레벨 0.1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분명히 반효과처럼 보였던 것 속에 IQ, 반 간의 IQ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히 이제 3회 교란 요인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회기식에서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기 모형에 범주형 독립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범주형 변수를 범주의 개수만큼의 더미 변수로 전환하고 그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독립변수에 포함시킨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에 딸린 회기 개수가 의미하는 바를 배웠습니다. 다음 주제는 x와 y 간의 연관성을, x가 y와 연관성을 갖되 제3의 특성에 따라 그 연관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일종의 조절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절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